자, 1-2단원.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급수라는 걸 해줄 거야. 자, 급수가 뭔지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볼게.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자, 요런 거거든. 자, 봐봐. 우리 예를 들어서 AN이 몇이라고 해볼까? 뭐 그냥 N이라고 해보자. 그냥 간단하게. 뭐 AN이 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앞쪽 단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요 AN이라는 얘에다가 리미트를 한번 이렇게 씌워보자의 관점이었지. 그치? 자, 그래서 AN. 요게 뭐 일정한 값으로 가면 수렴이라고 불러줄 거고 일정한 값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불러줄 거야. 요까지 문제가 없지.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수열의 극한인 거고, 그지? 자, 급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A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N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자, 요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면서 AN까지. 자, 우리는 요렇게 N항까지 합을 계산해 볼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보고 싶지 않겠지만,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무한히 많이 더해 나가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한번 논리를 해보자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급수라고 불러줄게.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일단 기호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우리가 수열의 합은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했었잖아. 그지?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무한히 더해 나가는 얘를 표현해 보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AN 여기까지는 일단 기호의 도입이 동일해. 됐지? 여기는 요 N과 구분하기 위해서 K로 바꿔놨을 뿐인데 여기는 그냥 바꾸진 않아도 돼. 자, 그럼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이고 3 넣으면 3이고 무한히 더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몇이라고 표현하면 타당할 것 같아? 무한히라는 기호가 뭐니까? 무한대니까. 그치? 자, 무한히 더해보자. 자, 요렇게 표기를 하면 돼. 자, 요게 일단 급수의 표현이 되겠다. 됐지?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요거를 하고 싶은 거거든? 맞지?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 우리가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일단 n번째 한까지만 더해볼게. 알았지? n번째 한까지만 더해보자.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해주면 n번째 한까지 합이 나올 거고 이게 뭐에 관한 식이 나오겠어? n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그거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이렇게 표기를 하자면 이게 급수의 계산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랬을 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n항까지 합이 되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부분합이다. 얘를 부분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됐지? 뭐 별거 없네. 됐지? 한번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 자,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n제곱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3 더하기 쭉 가면서 n 왜 n 세제곱이냐 갑자기 n제곱분의 n 더하기 이렇게 무한히 한번 얘를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 거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제곱분의 k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n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이렇게 해주면 무한히 더한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됐고, 자, 그러면 요게 뭐 계산법이 뭐 요거 n항까지 합을 계산해주면 n제곱분의 1의 k 공식이 될 거 아니야? 2분의 n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요게 리미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다?
2분의 1로 수렴하겠다. 됐지? 요런 숫자를 무수히 많이 더하면 2분의 1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진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지? 뭐 별다른 건 없다.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뭐 3번이나 4번의 개념은 나중에 얘기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고 5번의 개념도 나중에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지?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볼게. 필요한 개념은 문제 통해서 얘기해 주자. 자, 예제 1번 봐볼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11분의 1 더하기 쭉. 자, 이런 숫자를 한번 무수히 많이 더해보자라는 게 우리의 관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거의 몇 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하고 n항까지 합을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리미트 n을 뭐 해주자? 무한대로 보내주자. 이런 관점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n항까지 합을 계산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먼저 일반항 구한 다음에 시그마 씌우면 되는 거니? 맞지? 자, 그래서 일반항부터 구해보자. 자,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뭐만 보면 돼? 이거를 너무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자, 2, 5, 8 요것만 봐볼게. 자, 무슨 수열이 되니까? 등차 수열, 그치? 자, 그리고 공차가 몇이 되니까? 3. 그러니까 일단 3n이라고 적어주면 되지, 그치? 그런 다음에 1 넣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니까?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붙여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니까 일반항은 먼저 분모는 3n-1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에 다 몇 더한 숫자니까? 3 더한 숫자잖아? 그럼 여기다가 3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3n 플러스 2가 되겠지. 분의 1. 자, 요게 an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누굴 구해줘야 되지? sn을 구해줘야 되지. 그치? n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자, 그럼 s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3k-1이 될 거고, 여기가 3k 플러스 2가 될 거고, 분의 1. 자, 요걸 계산하자는 소리가 돼. 맞지? 자, 이 기억나나? 요런 거 어떻게 더하지, 우리? 자, 지금부터 수열 다 복습해야 돼, 알았지? 수열 다 복습해야 돼. 자, 본다. 우리가 요런 거 있지. a 곱하기 b 분의 1. 자, 요런 거를 계산할 때는, 됐지? 뭘 해줘야 되냐면, 위아래에다가 b-a를 곱해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a b분의 1 곱하기 b-a분의 b-a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러면 b-a분의 1을 앞으로 빼내고 a b분의 b-a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b-a분의 1에 여기가 a b분의 b가 되는 거니까 a분의 1이 될 거고, 빼기 a b분의 a가 되니까 b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이러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를 우리는 부분 분수라고 불러준다.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n은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치? 자, 여기가 몇이 나와? b-a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3k 플러스 2에서 빼자라는 거야. 3k-1을. 그러면 몇이 나오니까 3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에 됐나?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3k-2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 뭐야 갑자기 마이너스 1 바뀌었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분의 1. 자, 요렇게 적어줄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뭐 3분의 1은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고, 맞지? 여기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n까지 넣어보면 되는 거지. 자, 1 넣어주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2 넣어주면 5분의 1 빼기 8분의 1, 다음 거 넣어주면 8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가는 얘가 나오지. n 넣어주면은 3n-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없어질 거고, 그지? 얘랑 얘가 없어질 거고, 얘랑 얘가 없어지겠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SN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3분의 1에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자, 요게 SN이 나온다. 됐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다?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 급수가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몇으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답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끝난다. 됐지? 자, 사실상 이것도 극한 문제보다는 SN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인 거야. 그치? 여기서 뭐 극한 씌우는 건 별거 아니니까. 맞지? 자, 그래서 SN 씌우는 거 특히 이거 부분분수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둘게. 됐지? 자, 그러면 밑에 문제 33번, 34번 한번 풀어볼게. 자, 2번 살펴보면, 자, 다음을 계산하래. 급수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 로그가 있네. 로그 n 제곱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k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씌우면 된다. 요까지는 되지. 자, 그러면 얘는 요걸 계산하라는 소리가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2부터 n까지 로그 k제곱에 k제곱 마이너스 1 요걸 계산하자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우리의 목적은 일단 요거부터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 요거부터 계산한다. 됐지?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내비두고, 자,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로그가 있으니까 뭔가 특정한 공식이라는 건 없는 거지, 그지? 자, 공식이 없을 때는 뭐 하냐면 일단 넣어 본다의 관점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쭉쭉쭉 넣어 보면 이렇게 될 거야. 로그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그지? 로그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쭉 가면서 n까지 로그 m의 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됐지?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자는 소리인데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쭉 가면서 n 제곱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계산이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곱하기에 대한 계산법은 우리가 없지만 곱하기는 무조건 약분이 되는 형태로 변한다라고 했어. 됐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자, 첫 번째 거. 일단 약분이 되는 형태로 바꾸자라는 건 쟤를 최대한 찢어 놓자라는 소리거든, 그지? 최대한 찢어 놓자는 소리니까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그치? 위에 거는 a 제곱 빼기 b의 제곱 합차의 형태인 거지? 2 빼기 1, 2 더하기 1. 그러면 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자, 요게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건 3 곱하기 3분의 3 빼기 1, 2 곱하기 3 더하기 1, 4 이렇게 되겠지? 하나만 더 적을게.
그 다음 건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겠지? 자, 쭉 가면서 마지막 건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약분이 3, 3, 2, 2가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지. 여기도 3, 3, 4, 4가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약분될 거고 여기까지 약분되는 얘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밑에는 2n이 남는 거고, 그지? 위에는 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남겠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얘는 극한을 씌우면 몇으로 가니까? 2분의 1로 가니까. 그치? 답은 로그 2분의 1이다. 혹은 마이너스 로그 2다. 보통은 이렇게 적겠지, 그치? 요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보통 진수에는 분수 적진 않으니까. 그지? 보통은 이렇게 적겠지만, 물론 얘도 틀린 건 아니다. 됐지? 뭐 둘 다 가능하겠다. 됐지? 자, 그러면 35, 36 한번 풀어볼게. 자, 요거는 앞으로, 자, 기호에 관련된 얘기니까 조금 잘 받아들일게, 알았지? 기호에 관련된 얘기야. 자, 봐봐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요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알았지? 요 기호의 의미는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얘를 둘째 항으로 보고 얘를 셋째 항으로 보고 얘를 넷째 항으로 봐서 쭉쭉쭉 더하자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n번째 항이 누가 되겠어? n이 되겠지. 그치? n번째 항은 n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리미트를 씌우자. 이런 의미일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그런데 만약에 기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 괄호를 무시하고 보면 사실상 똑같은 거지. 사실상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둘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셋째 항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n번째 항은 누가 되냐? 2n-1 플러스 2n 이렇게 돼야 되나? 1, 3, 5, 7 이렇게 가는 얘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an이 된다는 소리가 돼서 됐지? 여기에다 리미트를 씌우자는 의미인 거야. 자, 일단은 괄호가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변한다라는 건 알겠지? 그거까지는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봐.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어, 지금. 1번 봐봐봐. 자,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자, 이렇게 무한히 한번 더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할 때 말이야. 봐봐. 계산을 할 때 항상 짝수 번째에서 끊어봐야 되고 홀수 번째에서 끊어봐야 돼. 알았지? 그랬을 때 두 개의 계산 결과가 만약에 똑같다면 그러면 걔는 그 숫자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두 개의 계산 결과가 만약에 달라. 짝수 번째까지 끊었을 때는 뭐 A라는 얘가 나오는데 홀수 번째까지 끊었을 때는 B라는 얘가 나와. 그러면은 그거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A, B가 왔다 갔다 거린다는 소리니까 그거는 진동한다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얘를 봐봐. 이런 문제를 볼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처리할 거야. 먼저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몇이냐? 그러면 5분의 4겠지 뭐. 얘를 이렇게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요렇게 끊어서 봐야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끊는 거 기준을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 됐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홀수 번째 여기서 끊어보고 홀수 번째 여기서 끊어보고, 됐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끊어보고 그랬을 때의 두 개의 계산 결과를 각각 계산해 줘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요렇게 가보자. 요렇게 간다고 치면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an인 거지 지금.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요걸 계산하라는 소리겠네.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더하기 쭉 가면서 마지막 n번째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n번째는 어떻게 돼? 첫 번째 게 2, 3, 4 이렇게 가니까 n번째는 n 플러스 1이겠지, 분모가. 분자는 1, 2, 3 이렇게 가니까 n번째는 n이겠지. 빼기, 그 다음 하나 키우고 하나 키우면 되지. 자, 요거를 계산하자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일단 부분합부터 계산을 해주면, 얘를 쭉 더해주면 얘랑 얘는 없어질 거고 얘랑 얘도 없어질 거고 얘랑 여기까지 없어지겠지. 그리고 얘는 극한값이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니까 요 계산 결과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생긴 얘가 나와. 자, 근데 얘가 보자. 얘는 봐봐. 요거 얘는 그냥 무시하면 돼. 얘는 알았지? 무시하면 돼. 무시하고 얘를 계산한 다음에 뭐 해주자? 2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계산 결과는 요 밑에 줄에다 적을게. 그냥 2분의 1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가는 거지. 물론 뭐 계산 안 해도 뻔하지만 그냥 적어 놓을게 일단.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분의 n 플러스 1이겠지. n번째 항이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겠지. 여기가 더하기 여기가 빼기구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거는 계산해주면 어차피 이렇게 지워져서 없어지고, 그치? 이렇게 지워져서 없어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없어지니까, 그치? 그냥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몇이 나와? 급수가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짝수 번째에서 끊었을 때랑 홀수 번째에서 끊었을 때의 계산 결과가 다르지, 급수값이. 그러면 얘는 두 개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얘는 진동하는 형태가 나온다. 문제 없어? 얘는 마이너스 2분인데 얘는 2분의 1이 되니까. 됐지? 됐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안 돼 있고 출제 자체가 이렇게 괄호를 쳐놔서 출제가 돼 있어. 이렇게 출제가 돼 있다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적는 게 맞아. 됐니? 무조건 짝수 번째에서 끊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됐지? 자, 그러면 우리 2번 한번 살펴보면, 자, 2번, 괜히 지웠네. 2번이 이렇게 나오네. 자, 2분의 1 빼기 3분의 2, 3분의 2 빼기 4분의 3. 자, 2번은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자, 2번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그냥 요거 자체로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n번째까지 구해주면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리미트를 씌워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지워지고 지워진 다음에 얘가 1로 수렴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수렴하는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얘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차이점 구분되지? 괄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변한다. 자, 37번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예제 4번 본다. 자, 예제 4번 하기에 앞서서
요런 얘기부터 좀 해줄게.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급수에서 되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 알았지? 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잘 정리를 해두자. 자, 볼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실제로 증명을 해볼 수도 있거든? 뭐 크게 어렵진 않거든? 자, 일단은 요런 거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an이라는 게 어떤 s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알았지? 그러면 여기 n 있지, n. 요 n을 우리가 n-1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바꿔도 얘도 그냥 s로 수렴을 하거든? 여기가 n이든 n-1이든 간에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하면 n과 n-1의 경향성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s로 수렴하면 얘도 일단 s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 이건 일단 받아들일 수 있겠니? 됐지? 물론 여기 n에 그냥 개수를 바꿔서 2n으로 바꾸자, 이건 안 돼, 알았지? 근데 뭐 n-1이나 n-2나 n-3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똑같이 s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일단 요게 첫 번째.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우리가 이런 급수를 다루고 있잖아. 이 급수가 특정한 숫자 s로 수렴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급수가 수렴하는 상황이야. 됐어? 자, 그러면 봐봐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 거냐면 이거의 부분합 sn을 우리가 구해보겠지. 이 부분합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씌워보겠지, 이렇게.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s로 간다는 소리야. 요거 안 되겠니? 자, 그런데 요 n을 내가 n-1로 바꿔도 똑같이 s로 수렴한다라고 했지.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s로 수렴해야 돼. 요거 안 됐어? 자, 그럼 요 상황에서 한번 이걸 생각해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an이라는 거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웠었지. 수열할 때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방법. 그치? an은 sn에서 sn-를 뺀 거와 같다.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 n-1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물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만 어차피 뭐 무한대기 때문에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 그치? 수렴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 s 빼기 s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치? 자, 봐봐. 급수가 수렴하면 이게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성질이 생겨. 됐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급수라는 건 어쨌든 무수히 많은 숫자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되게 뒤쪽에 있는 수는 언젠가는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가야지 더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잖아.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됐지? 자, 급수가 수렴하면 우리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일반항의 극한은 이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니? 됐지? 자, 근데 봐보자. 여기에서 내가 요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요 두 개의 위치를 내가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해 보자. 됐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면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는 그러면 수렴하겠다. 자, 일반적인 명제에서는 그지? 위치를 바꾸면 성립을 해야 안 해?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니? 맞지? 근데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니? 그건 아니지? 자,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 그치? 그러면 실제로 뭐 해봐야 돼? 얘도 증명을 따로 해봐야 되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근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선 안 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둘게. 알았지? 자,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은 리미트 a는 0인 거야.
근데 리미트 an이 0이면은 급수가 수렴하는지는 몰라. 해봐야 돼. 이건 해봐야 되는 거야, 실제로. 알았지? 해보라는 건 뭐야? 실제로 부분합을 계산한 다음에 실제로 극한값을 계산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수렴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 됐지? 요거 안 된다는 건 일단 주의. 자, 그런데 그러면 요런 명제를 내가 만들어 볼게. 자, 요 명제는 되겠니? 얘를 부정해서 앞으로 보냈지. 얘를 부정해서 뒤로 보낸 거지. 수렴의 부정은 발산이니까. 됐지? 그러면은 얘는 대우가 되는 거거든, 대우. 대우는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돼. 알았지? 자, 이걸 언제 써먹냐면, 일단 요 문제는 아니긴 한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쳐봐. 다음 중에서 뭐, 수렴하는 급수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이런 얘가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원래는 뭐 해줘야 돼, 이거에?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씌워서 그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보면 되지. 그런데 그냥 여기에다가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얘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하지. 0이 아니지. 그럼 얘는 해보나 마나보다 발산이다. 얘는 해보나 마나 발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 n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의 극한은 일단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면은 얘는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의 수렴 발산은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는 뭐 해봐야 돼? 실제로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값을 계산해보는 거야. 수렴하면 수렴인 거고 발산이면 발산인 거야. 상황 이해되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얘가 0이 아니면 그냥 얘는 무조건 발산이라는 거야. 해보나 마나. 됐지? 자, 일단 요런 데 써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해두자. 알았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해, 무조건. 그리고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건 1로 수렴하는 경우, 2로 수렴하는 경우, 물론 발산하는 경우도 따지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경우라면, 그러면 뭐 한다?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해볼 필요도 없다. 당연히 얘가 계산이 쉬우니까.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니? 됐지?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둔다. 자, 그러면 일단 예제 4번에서는 자, 뭘 써먹으라고 했냐면 자, 이런 걸 했어. 자, 봐봐. a1-3 더하기 2분의 a2-3 더하기 3분의 a3-3이겠지? 자, 이렇게 무수히 더했더니 이게 뭐 했대? 수렴했대. 됐지? 이제 수렴했대.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n분의 4n 플러스 an이야? 4n 플러스 an. 자, 요거를 물어봤어. 됐지? 자, 물어보는 게 뭐에 관련돼서 물어본 거야? 급수를 물어본 게 아니지, 지금? 그치? 일반항의 극한을 물어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얘를 좀 표기를 해주면 이게 수렴한다는 소리지? 이게 뭐 한다? 수렴한다는 소리지, 지금? 맞지?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여기에 리미트를 씌운 건 어디로 수렴한다는 소리야? 급수가 수렴하면 무수히 더한 게 수렴하면 알았지? 그러면 되게 멀리 있는 얘는 몇일 것 같아? 0일 것 같지, 정황상. 그치? 자, 이게 수렴한다 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3이라는 놈이 0으로 수렴해야 돼. 이 소리가 되는 거야. 대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그냥 밖으로 빼내면서 그냥 는 3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도 무방하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만들어주면 되니까 우리는 n분의 an이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n분의 an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위아래를 뭐 해주자? n으로 나눠주자. 그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마이너스 1. 여기는 4 더하기 n분의 an.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소리고, 그치? 그러면 얘가 어디로 수렴이고? 3으로 수렴인 거고, 3 빼기 1분의 얘가 3으로 수렴인 거지. 4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답은 얘는 2분의 7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꼭 기억한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됐지? 자, 그러면 38, 39 정리해 볼게. 자, 급수의 성질인데 내가 별다른 건 안 했지만 그냥 간단히 한번 봐볼게. 그렇지? 자, 간단히 한번 봐보자. 개념 설명을 안 하기는 했거든. 요 개념은. 근데 별게 아니라서. 그렇지? 별게 아니라서. 자, 일단 요거부터 조금 가볼게. 봐봐. 급수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그마로 생각하자. 알았지?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풀마 BK. 요거는 시그마를 각각 씌워도 괜찮다. 맞지? 자,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풀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자, 요거는 시그마의 성질일 거야. 써줄 수 있어. 자, 두 번째, 우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N. 요런 얘는 C는 밖으로 기어 나가도 된다. 그치? 그래서 C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왜 N이라고 적었지? K라고 바꿀게. K. 요거 가능하다. 자, 그런데 곱하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누기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급수의 관점으로 가보자, 이거를. 급수의 관점으로 가자면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우리 어떤 알파라는 예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뭐가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는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의미인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bn이 우리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가 베타로 수렴을 해야 돼, 이 소리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 an 풀마 bn 한번 요거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풀마 bk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근데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뭐 할 수 있고 각각 씌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풀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고 알파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얘는 베타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리미트를 각각 씌워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네. 그치? 그래서 얘는 알파로 갈 거고 얘는 베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한마디로 요 성질이나 요 성질은 어떻다? 그냥 똑같다. 됐지? 각각이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 시그마는 각각 씌워줘도 괜찮다. 물론 얘가 뭐 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각각 씌워서 계산하자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여기도 똑같이 C는 그냥 밖으로 빼내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예제 5번 한번 살펴보면, 자, 두 개의 급수 AN과 BN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3an 마이너스 2bn은
15로 수렴한다고 돼 있을 때 AN을 구해보자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인 거야. 자, 우리 수열에서의 극한 그리고 함수에서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온 얘가 수렴한다라고 나오면 들어온 얘를 치환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3AN 마이너스 2BN을 CN이라는 얘로 바꿔놓자. 그랬을 때 AN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AN은 지금 뭐인 거냐면 3분의 2BN 플러스 CN 이렇게 생긴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AN을 구하자라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BN 플러스 CN의 값을 계산해라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BN은 마삼으로 수렴이고 CN은 15로 수렴이니까 각각 씌워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마삼 넣어주고 여기에 15 넣어주자 이런 관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넣어주면 3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15가 되는 거니까 답은 3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마무리된다는 소리야. 별거 없지?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좀 풀어볼게. 자, 등비급수는 별거 아니야. 알았지? 우리가 여태까지 급수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지? 뭐야? 합의 리미트를 씌우는 거였지? 근데 이제는 수열을 등비 수열로 조금 한정지어서 생각하자라는 거야. 알았지? 등비 수열로 한정지어서 생각할게.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째 항이 A가 되고 공 B가 R인 우리 등비 수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AN은 누가 될 거냐면 AR에 n-1제곱 요 따위로 생겨먹은 A일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에 n-1제곱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쨌든 등비수열에 뭘 구해야 되는 거야?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리미트 씌워주는 거지. 부분합 구한 다음에 리미트 씌우는 거니까. 자, 그럼 부분합을 한번 구해주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다. 요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구하는 게 등비급수겠네. 그치? 요 극한값을. 자, 그런데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딱 봤더니 또 이런 얘가 다시 나오는 거지. r의 n제곱의 극한이 다시 나오는 거지. 그치? 등비 수열의 극한이야. 됐지? 자, 그러면 앞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 요 r값의 범위를 나눠주면 되지. 자, 그래서 절대값 r이 먼저 1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지? 그러면 요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튀는 얘가 되잖아? 그러면은 고정된 숫자분의 무한대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얘는 발산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치? 아, 이 경우면은 등비급수는 발산이다. 등비급수는 발산. 됐지? 자, 두 번째. r이 일단 1인 경우는 좀 배제하고 가자. 됐지? 이거 분모가 0이 되고 분자도 0분의 0 꼴이잖아? 이상하잖아? 그래? r이 1인 경우, 요건 좀 나중에 생각할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절대값 r이 이번에는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볼까?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이 어디로 가게 되지? 0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얘는 1-r분의 a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얘는 1-r분의 a로 수렴. 됐지? 자, 마지막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은 요 r의 n제곱이라는 게 어떻게 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그런데 플러스 1인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거고, 그치?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나와? 여기가 2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그리고 a 곱하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2가 되지. 곱하기 2 이러면서 a가 나오거든. 됐지? 그러니까 a가 나올 때도 있고 0이 나올 때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얘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야 돼. 진동하는 거니까. 그치? 아, 이 경우는 발산한다. 됐나?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를 봤을 때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아,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r이 1 사이에 있는 경우겠지. 아, 이 경우에 등비 급수는 1-r분의 a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부분합을 계산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지 말고
알았지? 그냥 공비가 요 사이에 있으면 1-r분의 a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r이 1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r이 1인 경우는 내가 왜 지금 안 했냐면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것만 쓰지 거의. 그치? 근데 r이 1일 때는 얘가 아니었어. 공식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어떻게 배웠었냐면 SN은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이다 라고 적으면서 됐지?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r은 1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적어. 근데 r이 1이 아닌 것만 나오니까 문제에서 너네가 이 공식만 써서 이 공식만 기억이 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r이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너무 간단하거든? r이 1이면 첫째 항이 a면 거기에 1 곱한 게 둘째 항이고 거기다 1 곱한 게 셋째 항이고 이거잖아. 그러면 첫째 항이 a면 둘째 항도 a고 셋째 항도 a고 넷째 항도 a가 나오겠지. 계속 a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n항까지 합은 na가 나오겠지.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래서 r이 1일 때는 합은 na다.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적어야 돼. 됐지? 그러면 r이 1일 때는 na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를 구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n이 숫자가 계속 커지면 당연히 발산하겠지. 그지? 무한대로 가겠지. 얘는 발산하겠다. 자, 그래서 요것만 조금 주의해 줄게. 등 비수열의 극한에서는 1이면 수렴이었었지. 근데 등비 급수는 1에서 수렴이 아니야. 요것만 좀 주의할 게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자. r이 -1과 1 사이일 땐 1-r분의 a로 수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서는 발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첫째 항이 0이면 그거는 뭐 0으로 수렴하겠지. 다 덩이 0일 테니까. 됐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첫째 항이 a면 수렴할 거야. 됐지? 그리고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수렴하겠다. 됐지? 요거 하나만 주의. 1이 여기선 갔다가 없다는 거. 알았지? 요것만 주의해주고. 자, 넘어가 볼게. 예제 6번 가보자. 요게 내용은 전부야. 자, 봐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4의 n-1제곱 분의 1 더하기 2의 n제곱. 자, 요 자식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게 우리 문제거든. 됐지? 자, 일단 봐봐봐. 쟤를 우리가 통째로 보면 이거 등비수열 아니지. 통째로 보면, 그지? 통째로 보면은 여기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했을 때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형태는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얘는 조금 정리할 여지가 있거든. 얘를 한번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보자. 이거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적어도 되지. 그러면 4의 n-1제곱 분의 1 더하기 4의 n-1제곱 분의 2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바꿀게. 위에 거는 묶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4분의 1에 그냥 n-1제곱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지. 그냥 1은 n-1제곱 네 번째로 이렇게 걸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지. 논리되지?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이 되는 거지. 얘도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등 비수열이고 등 비수열인 거야. 근데 얘는 공비가 4분의 1이야. 그지? 그러면 수렴하겠지.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야. 수렴하겠지. 각각이 수렴하니까 여기 따로 구하고 여기 따로 구해서 그냥 더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근데 수렴은 어디로 한다? 1-r분의 a로 수렴한다. 됐지? 자, 그래서 얘는 1-r분의 첫째 항은 1 집어넣은 거니까 1이지? 1 여기로 수렴하게 되고 더하기 얘는 1-r분의 첫째 항은 1 집어넣은 거니까 2지? 2로 수렴하게 된다. 됐지? 그러면 앞에 거는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1분의 2니까 4로 가겠지. 됐지? 자, 그래서 3분의 답이 몇이 나온다? 16인가? 16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에 진짜 우리 부분합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고. 안 나온다고. 알았지? 이거 부분합 계산이 안 돼. 알았지? 등비수열 두 개로 나눠서 부분합을 구해준다의 관점. 자, 그러면 두
두 번째 거 가보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2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몇을 곱해냈냐?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을 이렇게 곱해놨거든? 그치?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보면 얘는 아무 수열도 아니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형태로 만들자고, 알았지? 자, 그럼 먼저 얘랑 얘를 곱해주자. 그러면 둘 다 n제곱이니까 안에 것끼리 곱해서 n제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건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얘도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할 거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할 거고, 1-r분의 a로 됐지? 그러니까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그냥 빼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의 r은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지금. 그러니까 1 플러스 3분의 2 분의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리고 첫째 항은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지. 그러면은 1 더하기 3분의 1분의, 마찬가지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요거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자. 이거 밑에 거 3분의 5니까 뭐 3, 3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올 거고, 자, 여기는 풀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그지? 여기 계산하면 3분의 4니까 3, 3 약분되면서 4분의 1 되겠지? 그러면 얘는 20분의 몇이 되냐? 마8풀, 맞지? 마8풀 5니까 마3. 그래서 20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가볼까? 자, 3번 봐보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에 사인 2분의 n파이. 자, 갑자기 무서운 얘가 나왔으니까, 됐지? 자, 그런데 봐봐봐. 우리 아까처럼 요 수식을 적당히 잘 조작해서 뭐의 n제곱, 뭐 더하기 뭐의 n제곱 이런 형태를 만들 수는 없잖아. 사인 때문에. 그치? 자, 그런데 요 사인이라는 거 조금 예측을 해줘야 돼. 알았지? 그냥 진짜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계산하다 보면 나오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알았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부분합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치? 얘를 딱 등비수열의 형태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럼 부분합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그냥 너무 대놓고 형태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일단 넣어보는 거야. 알았지? 일단 넣어볼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는 일단 뺄까? 여기에다가 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되지. 자, 1 넣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2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3 넣으면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4 넣어주면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사인 2파이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자는 소리지. 뭐 n번째 건 그냥 안 적을게,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되자는 소리거든. 그지? 그냥 요 an이라고 적자 그냥.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사인 값들은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사인 값 한번 봐보면, 봐봐봐. 사인 값은 요렇게 생긴 얘에서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몇이 나오고? 여기니까 1. 얘는 파이, 여기니까 0. 얘는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여기니까 마1. 그러면 다시 2분의 파이는 여기니까 0.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이렇게. 주기가 2파이니까, 그치? 1, 0, 마1, 0, 그 다음은 다시 1,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마1, 그 다음은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0이면 어차피 이건 없어지는 거고, 그치? 0이면 어차피 얘는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첫 번째 거는 몇이 나와?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얘 없어지고 여기는 몇이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건 몇이 나오겠어? 2분의 1의 5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 건 누가 나오겠어? 2분의 1의 7제곱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됐지? 근데 얘 봐봐. 등비수열이니? 여기서 1로 가려면 몇 곱하면 돼?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서 1로 가면 뭐 곱하면 돼?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서 1로 가려면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단 말이야. 이거의 급수를 구하자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니까 수렴하겠지. 어디로? 1-r분의 a로. 됐지? 자, 그래서 요 수렴값은 1-r분의 a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5분의 2분의 1이고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5분의 2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끝나는 거다. 됐지? 등비수열을 조금 감춰놓은 거야. 자, 45, 46 한번 해볼게. 자, 이제 7번 볼게.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주어진 급수 1번부터. 자, 1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9분의 x제곱 더하기. 자, 이런 예를 더했더니 우리가 10이 나와야 된대. 됐지? 자, 그랬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야. 자, 판단해보자. 자, 얘는 첫째 항이 1일 거고 공비가 3분의 x인 등비수열이 되겠지? 자, 그런데 어쨌든 얘가 어쨌든 10으로 수렴을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일 거야. 맞지? 자, 그러면 3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일 거고, 됐지? 그랬을 때 수렴값은 1-r분의 a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얘가 10이겠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한 게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은 10 마이너스 3분의 10x가 나와야 된다. 요거 풀면 되는 거고. 그러면 3분의 10x가 9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 그럼 x는 10분의 27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10분의 27을 넣어보면 30분의 27이 되니까 그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가 맞겠지. 그래서 답은 10분의 27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네. 별거 없고. 자, 2번 한번 봐볼게. 우리 첫째 항이 2인, 자, 등비수열이 존재한대. 자, 그러면 첫째 항은 2라고 잡아주고, 자, 공비는 아직 몇인지는 모르니까 R이라고 잡아보자. 자, 그랬더니 우리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처리하면 자, 4가 나와야 된대. 됐지? 자, 그러면 요거 뭐 하면 되지? 해보면 되지? 그지? 자, 마찬가지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 겠거니 라고 잡아주면 되고, 그랬을 때 수렴값은 1-r분의 a, 2로 수렴할 건데 그게 4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2는 4-4r이 돼야 된다는 소리라서 이 r이 4r이 2가 나와야 될 거니까 r이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겠다가 되는 거지. 됐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자, 제곱의 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은 요거는 굳이 막 따지지 말고, 알았지? 굳이 막 따지지 말고 그냥 몇 개 써보면 돼. 자, 봐봐. an이라는 얘는, 그지? 자, 첫째 항이 2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둘째 항은 2분의 1씩 곱해 나갈 거니까 1일 거고, 그 다음은 2분의 1일 거고, 요렇게 생긴 얘잖아, an은. 그러면 an의 제곱이라는 얘는 얘네들을 각각 다 제곱하자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4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4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첫째 항이 몇이 나오고 4가 나올 거고, 그지? 공비가 4분의 1이 되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은 그 등비수열의 급수를 구하자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1-r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분의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답은 3분의 16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끝. 됐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해. 요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 있고, 그지? 그러면은 우리 AN의 제곱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도 제곱이 되는 거고 공비도 제곱이 되는 등비 수열이 된다. 됐지? 뭐 요런 거야. 근데 그냥 몇 개 적어보면 뭐 간단히 처리되니까 뭐 굳이 뭐 복잡하게까지는 생각할 거 없다. 자, 47, 48 한번 정리해보자. 자, 8번 우리 급수의 수렴 조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알았지? 자, 급수의 수렴 조건 비슷했었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자, 급수는 첫째 항이 0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렴할 거고, 그지? 모두가 다 0인 수열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지? 차이점, 얘는 1이 빠져야 된다는 것만 조금 주의해 줄게. 자, 그러면 살펴보자. 1번부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x 더하기 3의 n제곱. 자, 요 자식이 수렴을 하고 싶을 때 x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러면 공b가 2분의 x 더하기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첫째 항은 그대로 얘니까, 그지? 얘가 0이 된다는 애초에 이 부등식에 들어가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자, 그냥 요것만 풀면 마 4부터 2분의 x가 마이너스 2까지 나온 상황에서 마이너스 8부터 x가 마이너스 4까지 나온다. 그냥 뭐 요렇게 되면 마무리 되는 거지. 그지? 뭐 별거 없고. 자, 2번 한번 봐볼게. 2번. 자, 2번 어떻게 생겼냐면 x 더하기 x의 1-x 더하기 x의 뭐 1-x의 제곱이겠지? 자, 다음 급수가 수렴하게 만들어주자. 됐지? 자, 등비수열이니까 일단 첫째 항은 x가 되는 거잖아. 그지? 첫째 항이 0이라는 조건 하에서 x가 0이 되면 수렴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공비가 지금 1-x가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마이너스 1부터 1 빼기 x가 1까지 있으면 되겠다. 1씩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0이 될 거고, x가 되겠고,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0만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만 갖다 딱 처리해주자. 됐지? 별거 없어. 자, 밑에 문제 정리 좀 해볼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등비급수의 활용, 어디다 써먹을 거냐라는 거거든, 결론은. 그래서 일단 개념으로는 뭐 요따위로 적혀 있지만 의미는 없어. 알았지? 그냥 뭐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 약간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로 갈게. 바로 그냥 문제를 통해서 우리 연결 지어보자. 자, 9번부터 살펴보자. 예제 9번 볼게. 자, 일단 순환소수 기억나니? 순환소수.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라서.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3분의 1이라는 예를 따져보자. 3분의 1. 3분의 1은 소수로 바꾸면 0.33333 이렇게 가는 얘가 되거든. 0.333 띵띵띵띵띵 이렇게 가는 얘가 돼서. 됐지?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자, 3이 얘가 반복되지. 얘가 반복되지. 그래서 얘가 표기가 0.3땡 이렇게 표기한다. 됐지? 물론 이 순환소수에 관련돼서 얘기할 게 원래 되게 많기는 많거든. 많기는 많은데, 자, 여기서는 그냥 표기법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0.212121 이렇게 가는 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21이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몇이라고 적자? 0.21 땡땡 이렇게 표기하자. 자, 그러면 다시 0.313 이렇게 가는 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313이 반복되는 얘지. 그러면 얘는 0.313 반복되는 걸 한 번만 적고, 이 위에 점을 3개 찍지 않고 양쪽에만 찍는다. 알았지? 처음과 끝에만 3과 3에만 찍자. 그러면 이게 313, 뒤에 또 313, 뒤에 또 313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1.212121 이렇게 가는 얘가 있다고 하면 얘가
1, 2가 반복이다라고 보면 안 돼. 항상 반복은 소수점 뒤만 본다. 앞에는 안 본다. 얘는 없다고 보는 거야. 2, 1 반복이지? 그러면 1.21 땡땡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자, 마지막. 이렇게 중간부터 반복이 될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야. 그냥 중간부터 적으면 돼. 1.3, 1, 2까지만 적고 1과 2가 반복이란 것만 표기해주면 돼. 자, 표기는 다 할 수 있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돼. 이런 거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만 적을 수 있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근데 왜 등비수열에서 갑자기 이딴 게 왜 나왔냐? 라는 거지. 자, 뭐냐면 이런 거야. 너네가 이거 할 때 뭐 그거 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반복되는 거 3개니까 999분의 321이야. 뭐 0.321에 땡땡 이렇게 되면 반복 2개 반복 안 되는 거니까 990에 321에다가 빼기 3이야. 뭐 이런 거 했거든?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했는데 자, 이거를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 목적은 뭐냐면, 알았지? 목적은 뭐냐면, 근데 출제 가능성은 솔직히 높진 않다. 중학교 때처럼 그냥 풀어도 되거든. 자, 봐봐. 한번 해볼까? 그냥 관점만 이해하고 있자. 어렵지 않아. 자, 얘를 한번 계산해보래. 얘를, 보자. 수산소는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분수로 한번 바꿔보자. 자, 근데 얘가 0.515151 이렇게 가는 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0.51이라는 얘랑, 그치? 이렇게 적으면 헷갈리려나? 얘랑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거야. 그 다음 거는 0.0051이겠지. 그 다음 여기서 끊었다고 치면 0.000051이겠지. 이런 거를 무한히 더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 받아들일 수 있지. 여기까지. 근데 얘를 무한히 더하려고 딱 봤더니 이게 무슨 수열인 거야? 등비 수열인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몇을 곱한 거니까 100분의 1을 곱한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몇을 곱한 거니까 100분의 1을 곱한 거거든. 그러면 얘를 무수히 많이 더하면 1-100분의 1분의, 됐지? 1-4분의 첫째 양 100분의 51이겠지? 100분의 51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라서 위아래 100 곱해주면 분모는 99분의가 되고 위에는 51이 나오겠지.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33분의 17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지?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니야. 자, 그럼 2번 봐보면 우리가 0.628 땡땡. 자, 얘를 계산해보자.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0.628 더하기 0.0600028 더하기 0.0000028 더하기 이거를 무수히 더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것도 등비수열이거든. 얘가 일로 갈 때 소수점이 몇 개 밀렸으니까 여기서 2개 더 밀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100분의 1을 곱한 거거든. 됐지? 이게 땡땡이 2개면 100분의 1인 거, 땡땡이 3개면 1000분의 1인 거, 4개면 10,000분의 1인 거야. 1개면은 10분의 1인 거고. 그러면 얘는 1-100분의 1분의 몇이 된다? 얘는 1000분의 628이 되는 거지. 1000분의 628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서. 위아래 1000 곱해주면 1000 빼기 10이 되는 거니까 990분의, 됐지? 628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물론 약분은 하면 되겠지. 그지? 2로 약분하면 495분의 몇이냐? 이거 314다. 이렇게 되면서 끝나겠지. 요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다. 우리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잠깐만, 왜 311이냐? 어디 잘못했지?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등비수열이 아니지, 지금. 이렇게 적었어야지. 그치? 여기 6을 여기다 줬으면 안 되지. 이거 등비수열이 아니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얘는 앞에 거 0.6은 10분의 6인 건 알잖아. 그치? 5분의 3 더하기, 됐지? 그리고 이제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1-100분의 1분의 1000분의 2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네. 그러면 1000 곱해주면 5분의 3 더하기 몇이냐 이거?
990분의 28이다. 이렇게 될 거고, 뭐 통분하면 되겠지. 그지?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51번, 2번, 3번 한번 해볼게. 10번 한번 봐볼게.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우리 다음과 같이 가까워지고 있대. 됐지? 이렇게 무한히 갈 때 우리 pn이 가까워지는 좌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봐봐. 일단 어차피 좌표를 구하라는 건 x값 구해야 되고 y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따로 구하면 되잖아, 그냥. 자, 일단 x값부터 볼게, 우리가. 자, x값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자, 먼저 여기가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쪽 길이가 몇이 되게? 1이 되게끔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가 30도일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냥 바로 구할까? 자, 그러면 여기에 좌표를 한번 구해볼 거거든? 됐지? 자,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요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을 분석해 주자는 소리가 될 것 같은데, 요 길이가 1이니까, 그치? 요 길이는 몇이 돼야 돼? 30도로 올라가고 있으면 코사인 30도가 돼야 되지. 1 곱하기 코사인 30이다. 볼 수 있니? 그치? 빗변 곱하기 밑변은 요거에 코사인 값 곱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는 1 곱하기 코사인 30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게 몇이라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1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이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2분의 루트 4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플러스고, 2분의 1만큼 위로 간 거니까 이것도 플러스지. 자, 첫 번째 좌표는 몇이 될 거냐면, 그러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되겠니?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림이 안 맞지만 그냥 좀 오버해서 그릴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하자라는 거야. 자, 똑같이, 자, 요거를 평평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요렇게 가줄 거거든, 이번에는. 2분의 1이라는 길이만큼을 가주제. 그랬을 때 여기가 다시 몇 도래? 30도가 된대,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의 좌표, 여기 P1, 여기다 적으면서 가자. P1의 좌표는 지금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된 거지. 자, 그러면 P2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볼 거야, 됐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뚝 잘라서 무슨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치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치면, 가로의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 그런데 x값은 요 길이만큼 뒤로 간 거잖아, 그지? 그럼 빼줘야 되지. P1의 x값에서. 그러니까 P2는 2분의 루트 3에서 뺐다는 소리겠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했다는 소리고, y좌표는 그대로 위로 올라간 거니까 더한 거지, 이거는. 그럼 y좌표는 2분의 1에서 더했다는 소리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좌표를. 됐지? 자, 그러면 P3까지만 구해보자, 우리. P3 가볼게. 자, 그럼 P3도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평평한 상황에서 30도만큼 요렇게 갈 건데, 길이가 몇이 되게? 이번에는 2분의 1의 제곱이 되게끔. 그치? 4분의 1이 되게 가주자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0도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요 길이는 4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지. 2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x값은 요만큼을 더하면 되는 거고, 그치? y값은 이만큼을 더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y값은, x값은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x값은. y값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지. 이러한 행동을 무한히 하자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수열을 계속 더하면 되는 거고, 그지? 요렇게 생긴 수열도 계속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첫째 항이 2분의 루트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얘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등비 급수를 구해주면 되고 이거의 등비 급수를 구해주면 그 좌표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등비 급수를 구해주면 여기는 1-R분의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3분의 루트 3이 되지. 됐지? 여기는 1-R분의 A 이렇게 되니까 1이 되지. 그래서 3분의 루트 3, 1에 계속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드니? 뭔지? 자, 그러면 한번 54번 해볼게. 자, 11번. 얘도 계산하면 안 돼, 알았지? 풀어놓는 거야, 그냥. 자, 봐보자. 먼저 두 개의 각도가 30도를 이루면서 OP의 길이가 2인 우리 이렇게 생긴 뭐 반직선 형태라고 해야 할까? 각의 형태가 있대. 됐지? 자, 봐보자. 그냥 좀 크게 그릴게. 자, 요렇게 X가 있을 거고, 자, 여기에 O가 있을 거고, 30도로 올라가는, 자, 여기에 Y가 있는 상황에서 됐지? 여기쯤에 내가 P가 있는데, 요 길이가 2인 상황이래. 됐어? 자,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지.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여기를 P의 1이라고 불러주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한 여기쯤으로 내려가면 되겠나?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여기를 다시 P의 2라고 불러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여기를 P의 3이라고 불러줄 거고. 됐지? 자, 뭔 짓 하는지는 알겠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자라는 거야.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을 때 모든 길이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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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거랑 그 다음 거랑 이런 걸 쭈루룩 한번 더 해보자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야.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구해보자. 자, PP1부터 구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계속 도형에서 반복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등비급수야, 알았지? 일단 등비급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자, PP1부터 구해볼게. 자, 그러면 이쪽에 한 변의 길이가 2고 지금 이쪽 각도가 30도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삼각비를 써주면 2 곱하기 사인 30도겠다라는 건 계산이 가능할 거고. 그래서 여기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P1, P2를 한번 구해볼게. 요 길이를 구하자는 소리야. 그치? 근데 여기가 다시 몇 도가 나와야 돼? 30도가 나와야 되지. 여기 30도, 여기 90도니까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가 다시 30도. 그러면 여기가 30도이면서 요렇게 생긴 얘를 찾아야 되는데, 그치? 30도 기준으로 여기가 밑변인 거잖아, 밑변 이번에는. 그리고 여기 계산 결과는 아까 1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된다? 1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지. 그치? 자, 1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면서 몇이 나오냐?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네.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2분의 루트 3인 상황에서 다시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지. 됐지? 잠깐만,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러면은 요 길이도 다시 몇이 되는 거야? 이거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P2, P3의 값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럼 요거 구하는 상황에서 근데 다시 이렇게 수직 내려갖고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이것도 다시 여기에다 또 다시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되지. 그러면은 앞에 거에다 다시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거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나오겠다. 요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쭈루룩 전부 다 더하자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1은 그냥 단독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여기가 등비급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1 더하기, 자,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첫째 항이 2분의 루트 3.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면 된다. 위아래 2 곱해주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3. 유리화만 하면 되지? 그러면 1 더하기 여기가 4 빼기 3이니까 어차피 적을 필요 없네. 루트 3에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서 4 더하기 2 루트 3이 답이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모든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됐지? 자, 55번 한번 해볼게. 자, 12번 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볼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을 건데 그걸 A1이라고 불러주지. 됐지? 자, 이 소리일 거야. 자, 요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을 거고 됐지? 여기 안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대. 이렇게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고 이런 얘를 A1이라고 불러주지. 됐지? 이 정삼각형을 우리가 A1이라고 불러줄 거야. 자, 그런데 A1에 내접원이 있을 거래, 다시, 그지? 자, 내접원이 있대. 내접원은 뭐, 요렇게, 요 정도 적으면 되나? 요렇게 생긴 내접원이 있을 거고. 됐지? 요 내접원 안에 다시 접하는 삼각형이 있을 거고, 얘를 A2라고 불러주지. 됐지? 자, 이러한 그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자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AN이라고 불러주지. 얘의 넓이가 A1, 얘의 넓이가 A2. 똑같이 반복해주면 걔의 넓이가 A3. 이런 식으로 갈 때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요거의 값을 계산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자. 자,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지. 그렇지? 자, 그런데 진짜 넓이를 계산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알았지? 자, 요거부터 조금 가보자. 우리 닮음 기억하고 있지? 도형의 닮음. 그치? 자, 우리가 원이나 정모시기 이런 식으로 생긴 얘들은 무조건 모양이 동일한 얘들이지. 이런 얘들은 전부 다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됐지?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닮은 비가 m 대 n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는 소리지. 근데 넓이는 보통 길이 곱하기 길이의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m 대 n 곱하기 m 대 n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넓이 b는 어떻게 되냐면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는 성질이 있어. 넓이 b는 m제곱 대 n제곱. 물론 부피는 세제곱 대 세제곱.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우리가 어쨌든 A1 첫째 항은 알아야 되잖아. 그지? 자, 첫째 항은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A의 넓이는 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됐지? 그런 다음에 봐봐. 첫 번째 도형 1까지 포함해서 요 도형과 요 도형은 닮음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닮은 B만 구해주면 넓이의 비율이 나올 거고, 그치? 넓이의 비율이 나온다라는 건 공비가 나온다는 소리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첫 번째 거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닮은 비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소리는 뭐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뭐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닮은 B가 나오겠지. 그치?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이 닮음의 비율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조금 구해볼게. 자, 첫 번째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인 거지. 그치?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건 중심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길이가 1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맞지?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수직 내려주면 반반 자른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에 각도가 몇 도가 나온다? 왜? 반이니까 30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1 곱하기 코사인 3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요 길이도 몇이 나와야 돼?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A1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A, B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겠지. 곱하기 사인의 끼인 각이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건 4분의 3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요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두 번째 도형에 뭘 구하는 거야? 반지름을 구하면 끝나. 맞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을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결론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첫 번째 도형이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인 걸 구한 상황에서, 그치? 내접 원에 뭘 구하면 된다? 반지름을 구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내접 원의 반지름을 구할 건 다시 이렇게 중심을 잡았을 때 요 길이, R, 요거 구하자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얘를 요렇게 잘라주면 여기가 몇 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30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요 길이가 몇이라는 건 알고 있어.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 그러면 2분의 루트 3분의 R이 뭐가 되면 돼? 탄젠트 30도가 되면 되지. 그렇지?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3분의 R이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R은 몇이 될 거냐면 이쪽 가서 곱하면 되잖아. 그치?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됐지? 그러면 요 자식은 길이가 2분의 1인 얘야. 얘는 반지름이 2분의 1인 얘고 첫 번째는 반지름이 1인 얘였단 말이야.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길이가 2분의 1배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넓이는 4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자,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인 등 비수열을 이루게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합은 1-R분의 A로 수렴할 거 아니야? 여기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4, 4 곱해주면 3분의 3루트 3이 되는 건가? 그래서 답은 몇이 되겠다? 루트 3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마무리된다는 소리다. 됐지? 13번 볼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됐지? 자, 문제 잘 읽어보자. 일단 생산량의 75%가 수거가 된대. 내가 100개를 생산하면 75개는 수거가 되고 25개는 그냥 버려지나 봐. 그런데 이 중에서 수거된 거 중에서 수거된 양에서 80%는 재활용이 된대. 이만큼은 재활용이 가능하대.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0톤으로 만들고 싶은데, 자, 총 우리가 처음에 10톤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 자,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총 무게를 구해보자. 됐지? 재활용이 되는 총 무게를 계산해보자 라고 돼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첫 번째 재활용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첫 번째 재활용은 10톤의 얼마만큼이 수거되니까 75%가 수거되는 거지. 자, 그러면 10톤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을 때, 자, 수거된 양은 10 곱하기 4분의 3만큼이 수거가 될 거고, 그치? 이 수거된 양의 몇 퍼센트? 80%가 재활용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면 되냐면 5분의 4를 곱하면 되겠지? 5분의 4를 곱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뭐가 된 양이 되겠다? 재활용이 된 양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재활용된 캔들을 다시 내보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에 다시 75%가 수거가 될 거고, 그거의 80%가 다시 재활용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첫째 양인 거지, 지금. 그치? 자, 그러면 첫째 양 요거 조금 계산을 해놓자. 그러면 이거 6인가? 맞나? 2, 3, 6?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재활용은 6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만큼이 재활용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몇이 되는 거야? 5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결론은. 그치? 그러니까 첫째 양이 6이고 공비가 5분의 3인 등 비수열이 되는 거고. 이거들의 뭘 구하자 그랬으니까? 합을 구하자라고 했잖아. 총 무게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등비 급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1-5분의 3분의 첫째 양이 6, 이걸 계산하라는 소리지.
그럼 5분의 2니까 6 곱하기 2분의 5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총 15톤만큼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된다. 됐지?